안녕하세요.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 그리고 CBN 방송국을 조사하게 된 같이 가시죠 팀의 조재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 개요, 내부와 외부 분석, 그리고 CBN 방송국에 대한 분석, 그리고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파크랜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는 파크랜드 기업이 2005년에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하면서 설립된 기업으로 반텐세랑 스마랑 두 개 지역에 걸쳐서 3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은 뉴발란스, 아디다스의 OEM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술 수준을 갖추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회사의 영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가 설립되었고 2006년, 2011년에 각각 1, 2 사업부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13년도에 각각 공장의 자동화 설비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매출이 3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뉴발란스와 아디다스의 OEM 제품을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모델은 파크랜드에서 OEM 신발 제품을 생산을 하면 아디다스나 뉴발란스가 파크랜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회사의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는 총 3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텐 세랑주의 1, 2 사업부, 그리고 스마랑 지역의 3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의 부지는 총 18만 평이며 약 2만 7천 명의 종업원이 연간 3,400만 족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발 수출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인도네시아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인건비가 저렴한 자화성 중구로 3, 사업부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부문에서는 인건비가 주변국에 비해서 저렴한 특징이 있고 또 대한민국 기업들이 타 국가, 즉 중국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서 기업의 이미지가 긍정적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는 기술 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신발 자동화 공정에 성공하였고 또 여러 가지 공정에 있어서 자동화를 도입하여 최적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을 보았을 때 파크랜드의 전략은 경쟁력을 갖춘 기술 수준 그리고 새로 진출한 3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의 내부 환경 분석을 맡은 1, 2학번 노유진입니다.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 이하 파크랜드는 기술 부문에서도 많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디다스사와의 합작으로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개발하여 생산성을 향상시켜 뉴발란스와 아디다스 본사로부터 우수 생산업체 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1사업부는 반텐주 세랑에 위치하고 있는데 50개의 생산 라인을 운영 중이며 제조 라인에서 월 140만 켤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1사업부 인근에 위치한 2사업부의 경우는 34개의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월 70만 켤레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크랜드는 공장 자동화 라인 구축을 위해 독일 자동차 회사와 미국 뉴발란스 공장을 벤치마킹해 뉴발란스보다도 앞선 자동화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기술 혁신과 각종 성과에 힘입어 파크랜드는 2014년 말 부산에서 신발 제조 공정 자동화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파크랜드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주도 스마랑 인근 즈바라 지역에 제상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Material Flow Innovation, Process Flow Innovation, Information Flow Innovation 3가지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공장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파크랜드는 라인 개선 및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노동 집약 산업의 단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 효과로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최근 인도네시아 인건비 상승을 고려할 때 기술 측면에서 선도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측면 다음으로 인적, 물적, 재무 분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크랜드의 인적 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반텐주 세랑 1사업부엔 만여 명의 종업원이 있고 한국인 관리자는 22명 정도입니다. 인근 제2사업부의 경우엔 8천여 명의 종업원과 한국인 관리자 16명이 있습니다. 파크랜드는 인도네시아인 또한 간부로 적극 채용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소개시켜주는 인력을 채용해 중견 간부로 육성하고 한국인 간부가 필요한 곳에는 한국인을 쓰지만 이외 간부급은 전원 인도네시아인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바라 사업부는 친환경 설비 및 의료시설과 휴식 공간을 갖춘 기숙사를 완비해 현지 직원의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파크랜드의 토지 자원에 대해 살펴보면 제1, 제2 생산 공장의 경우 토지 약 9만 평, 건물 4만 평이고 스마랑이 위치한 제3 공장의 경우 9만 평의 부지 위에 현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파크랜드 인도네시아의 재무 상태의 경우 2012년부터 2015년의 재무 자료를 조사한 결과 매출액이 4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증가폭 또한 크고 단기 순이익 또한 크게 증가하여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스마랑 지역의 공장이 완공되면 약 2억 5천만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파크랜드 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내부 환경 분석을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환경 분석 외부적 요인을 맡은 1호학번 조성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사회, 문화, 경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나쁜 이미지, 한국 기업에는 좋은 이미지라고 나와 있는데 중국 기업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나쁜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 기업은 노사 관리에 성공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신발, 봉제 산업에서의 한국계 기업의 기여도입니다. 한국계 기업의 기여도는 수출금액 기준으로 40%가량에 이릅니다. 마지막으로 루피와 통화가치 요동의 영향입니다. 2016년 1월 기준 신발 제조에 필요한 원료들을 달러로 수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루피아와 통화가치가 요동치면서 신발 업계도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습니다. 2016년 1분 기준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4.71%로 지난 6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내수 약세, 루피아 약세, 증시 하락, 인플레이션 상승, 전기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 4분기부터 반등 추세를 보이며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출 확대, 원자재 가격의 반등, 환율의 안정세 등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기관들이 발표한 2016년, 2017년 경제 전망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완만한 경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전반적 인프라 시설이 부족하고 시설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WEF에서 발표한 2013년, 2014년 글로벌 경제 인덱스에서 전반적 국가 순위가 38순위인 것에 반해서 인프라의 경우 한국가 89위, 전기가 89위로 나타나 인프라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상승입니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탈자카르타 현상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현지 노동계 임금의 인상, 처우 개선 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고용 인력 최적화 등의 경영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5년) 현재 달러 대비 현지 통화인 루피아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6년 최저임금은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인도네시아 노동자 간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차는 추후 인도네시아 경기와 맞물려 민감한 이슈로 대두될 예정입니다. 정치와 법 부분입니다. 정치권에서의 반대 의상 표명 및 전국 규모의 노동자 소요 사태가 예상되었는데요. 정치권에서 이번 정부령은 노동자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외국인 투자 침체, 내수 경기 불황, 환율 불안정성이라는 세 가지 악재를 맞은 인도네시아는 2015년 12월 전국 규모의 노동자 소요 사태를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로 직원 해고 시 기업의 법적 부담입니다. 직원 해고 시에 노동부의 승인을 획득해야 해고가 가능하며 퇴사실 보상금 기준 등 투자 진출 기업의 부담이 높습니다. 세 번째로 일관성 없는 외투 유지 정책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자 투자를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면서 외국인 신규 취업 허가를 제한하여 투자자들의 혼선을 가중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무역주의와 무역장벽입니다. 무역부는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97개 품목에 대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을 강화했는데요. 해당 품목은 식품, 화장품, 신발, 전자제품, 장난감, 과자류, 건강보조식품 등 총 97개입니다. 또한 이들 품목은 무역부가 정한 항구에서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외부 환경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CBN 기독교 방송국에 대해서 설명할 1사학번 박서진입니다. 네, 먼저 미국 버지니아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CBN의 해외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서아시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거의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CBN의 핵심 가치 세 가지는 Integrity, Excellence, 그리고 Compassion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인도네시아 CBN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그램 TV CBN 안에는 5가지 TV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슈퍼북은 어린이들을 위한 모험 테마의 성경 애니메이션이고, 디나 희지 왕사는 자바 언어인 순다오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솔루시는 간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며, 강성볼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크쇼 형식의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으로 게네라시 제로는 디지털 세대인 청소년들을 겨냥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CBN 상담센터는 17년 동안 지속된 사업으로 마음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서비스로 24시간 운영되며 하루 평균 489명의 사람들이 CBN 상담센터를 찾습니다. 세 번째로 자아반닷컴은 공식적인 CBN 인도네시아의 웹사이트로 2014년부터 400만 명의 방문자와 1000만 번의 페이지 뷰의 누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BN 미디어 스쿨은 방송기술뿐만 아니라 인성 개발에 도움을 주는 크리스천 기반 TV 제작과 방송학교입니다. CBN 미디어 스쿨은 2011년 이래로 128명의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방송 세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조사계획과 질문 리스트 발표를 맡게 된 13학번 박태성이라고 합니다. 우선 기업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들을 만나서 직원들에 대한 복지 시스템, 승진 과정, 공장 내 근로환경, 직원들의 기업에 대한 이미지, 공장 직원들이 기업에 바라는 것들을 조사한 후 기업의 시장 조사 부분 담당 직원과 직접 만나 관련 내용을 질문할 계획입니다. 시장 조사 계획에서는 파크랜드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 호감도, 구매를 할 때 고려하는 것들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질문 리스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리스트는 파트별로 조사를 하면서 생기는 궁금증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직원들과의 관계, 소통, 직원 교육 및 제도에 대해서, 글로벌 공장들 중에 세계 최고 등급을 받은 것에 친환경적 노력이 있는지, 정치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새 대통령 공약에 대해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법률 경제적인 면에서는 최저임금,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영향을 받은 부분이 있는지, 종교적인 면에서는 무슬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독특한 기업 문화와 경영 방식이 있는지, 그에 관련되어 이슬람교 직원이 많은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질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같이 가시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